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 기업은 이화산업이고요. 이화산업에 대한 이슈,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화산업에 대한 상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화산업의 상품 품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염료를 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성 염료, 분산 염료부터 시작해서 조제 염료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화성품에 대한 상품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뭐 화성품에 대한 부분이 매출 금액이 훨씬 많지만 오늘은 염료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료라는 시장은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다보다는 한 1970년도, 80년도에 같이 섬유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서 같이 성장했던 시장이죠. 그리고 이때 이 시절에 섬유와 염료 같은 경우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이 됐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 전략인 만큼 염료와 섬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1990년도까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던 산업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염료에 대한 시선이 조금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이런 염료라는 거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럽이나 많은 친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서 이 염료에 대한 것들을 생산 기지를 굉장히 많이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흥국가로서 채택된 게 중국하고 인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과 인도에서 이런 염료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하게 된 만큼 여기서 공급되는 게 이제 저가형 염료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제품들에 대한 염료 가격은 중국과 인도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악화가 되고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염료 산업이 이런 중국과 인도보다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도 이런 염료에 대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염료 시장이 중국과 인도가 점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산업처럼 염료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피해가 조금 막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데이터가 이제 21년도 기준인데 사실 최근 거를 가져오지 않아도 과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21년도 기준에서 중국의 염료가 생산량 측면에서 얼마나 점유를 하고 있냐 보게 되면은 저장 농성이 27.24%, 저장 룬툰이 이제 룬투가 17.38%로 안너치가 3.64%, 기타가 이제 51.74%로 중국 기업이 거의 이제 50%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상품에 보게 되면은 반응성 이화산업은 이 염료 중에서도 가장 매출을 올리는 게 이런 반응성 염료와 분산 염료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각각의 뭐 반응성 염료다, 뭐 분산 염료다, 뭐 차이점이 뭐냐면은 섬유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염료가 달라지게 돼요. 반응성 염료 같은 경우는 뭐 아세테이트 섬유나 폴리에스테르, 뭐 나일론, 스판덱스 이런 것들에 쓰고 이런 분산 염료는 주로 이제 면이나 모시, 뭐 레이온, 한지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염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장 능성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일단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저장 능성이 이제 연간 이제 그 염료에 대해서 이제 30만 톤을 이상 21년도 기준입니다. 30만 톤 이상 제조를 하고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화산업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반응성 연료를 이제 12만 톤을 생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론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성 염료를 이제 한 3만 톤, 그리고 또 집중 연료도 이제 5천 톤도 5천 톤을 생산하게 되면서 이제 최대 염료 생산 기업 중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생산을 점유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사실 이런 염료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 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굉장히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분산성 염료고 그리고 반응성 염료거든요. 그 분산성 염료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수출하게 되냐면 특히 한국한테는 2018년대에는 이제 6.5%가 증가했지만 뭐 19년도에는 12.13%가 이제 줄어들었죠. 하지만 다시 21년도가 되게 되면은
한국의 28.5%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 염료 같은 경우는 18년도에는 증감률이 29.7%였지만 19년도에는 20%, 21년도에는 11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같은 표를 보시다시피 현재 국내 기업도 중국에 이제 중국산 염료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런 염료에 대한 시장을 한국에만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베트남,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여러 나라에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국내 염료 업체들은 입지가 조금 좁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이런 염료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염료 시장이 같이 성장하게 되려면 앞서 말했듯이 이런 섬유 시장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섬유 시장에 대한 섬유라고 하면 이제 의류에 대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 의류에 대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 중국산 염료가 어떤 수요보다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때 국내 이제 염료업체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의류에 대한 시장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산업 같은 경우는 염료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기업으로서 과거에는 조금 영광을 이어갔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조금 힘들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마찬가지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뚜렷한 성장세를 언제 보일지는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섬유와 의류 시장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화장품에 대한 시장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산업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사실 뭐 주가도 그렇게 상황이 많이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뭐 이 부분에서 한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튀어주고 물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몇 차례 동안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 반등 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낮춰줬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단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다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저점 부분인 14,000원 부분에서 반등이 왔지만 이런 120평선과 저항선이 한 16,000원, 17,000원 부분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런 저점 부분에서 반등이 오고 있지만 사실 이런 반등이 와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눌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상승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현재 부근에서 이제 바닥 부분 잘 지켜주고 다시 한번 이 앞처럼 상승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하면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화 산업에 대해서 차트적으로는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뭐, 뭐 바닥 한 그래도 13,000원은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인 뭐 주가의 변동 상황이나 이화 산업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현재 3월 달에 조기 금리 인하가 될지 말지 아직 미지수죠. 근데 이제 뭐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금리가 조금 인하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의류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화산업처럼 염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한번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면서 한번 주가를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여기서 맞추기로 하고요. 추가적인 변동사항과 이슈가 있으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